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개념의 정석 시간이에요. 개념의 정석. 오늘 다룰 이야기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기. 지난 여러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 역시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기초 수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들었던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제 원리에 접근한 수업. 혹시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강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책 설명이 이제 대부분 암기식이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암기를 잊어버리게 되면 못 풀더라는 것이죠. 학생들 시험 입학 테스트를 치거나 아니면 학원 레벨 테스트를 칠 때, 문제를 출제해 보면 소인수분해는 다 할 줄 아는데, 최대 공약수도 그냥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의 개념도 알고 있고 소인수분해도 할 줄 아는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찾으라고 하면 시험 칠 때 못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꿔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바꿔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암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최소 공배수는 예를 들어서 소인수의 지수가 공통인 것 중에 가장 큰 걸 써라. 공통인 것 중에 지수가 큰 쪽을 써라. 최소 공배수는 큰 쪽을 써라.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쪽을 써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해 둔 거라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이 계속 푸는 게 아니니까,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사실 기억력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죠? 기억도 오래 하고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고 소화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기억을 안 까먹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 연결고리가 깨지는 거죠. 기억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그 억지로 연결해둔 그 고리가 깨져버리면 문제를 헷갈리거나 못 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오늘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념을 처음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들 거고, 책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문제를 좀 풀었었던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도움될 만한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자, 그 중에서도 일단은 기초 개념을 소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많이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만 좀 짚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 길지 않을 겁니다. 소인수라고 하면, 소인수분해를 하니까 소인수분해,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인수분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엔 이 분해한다, 우리가 수학에서 소인수분해, 인수분해라는 말은 어떤 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수는 뭐냐? 인수는 그죠? 약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약수는 알죠.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분해됐을 때 무엇 곱하기 이렇게 분해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들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수, 약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로 어떤 수를 이 수로 나누어도 떨어지고, 어떤 수가 있다면, 그죠? 동그라미 X, 네모, 별표가 있다면 이것들이 다 인수인데, 얘도 이걸 나누면 떨어지고, 얘로 이걸 나눠도 떨어지고, 얘고 이걸 나누면 떨어지죠. 그래서 인수는 약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물이 맞다. 그러면 인수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소는 뭐냐? 이 소는 소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인 거예요. 그래서 소수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보고 있는 학생들, 소수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꽤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암기하지 않은 정의를 암기하지 않은 학생들 다시 공부하세요.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 말고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이니까 예를 들면 2, 3, 5, 7, 11 뭐 이런 것들이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 중에 가장 유일한 짝수죠. 짝수의 배수 2, 4, 6, 8, 3, 2, 4, 6, 8, 10은 다 2의 배수니까 그죠? 결국 소수가 아닌 거니까 유일한 짝수이면서 소수인 것은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소수는 2고 이렇게 소수를 우리가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이면서 그죠? 인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했다라는 말은 소수인 인수로 어떠한 수를 곱으로 나타낸다. 근데 소수인 인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면 이 소수인 인수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인수의 거듭 제곱으로 우리가 어떠한 수를 곱으로 나타내면 소수인 인수의 거듭 제곱의 곱으로 나타내면 우리는 그게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써서 36과 9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36을 소인수 분해하면 4, 9, 36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만약에 여기로 넘어가서 36의 소인수를 쓰세요라고 하면 자, 소인수는 뭐라고 했어요? 소수인 인수니까 2와 3을 써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2도 쓰고 3도 쓰고 2의 제곱을 써야 할까 3의 제곱을 써야 할까 이렇게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소인수라 그랬잖아요. 소수인 인수는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2의 제곱인 4는 이미 소수가 아니고 3의 제곱인 9는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인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개념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를 쓰라고 하면 2와 3을 써야 되고 90의 소인수를 쓰라고 하면 2, 3, 5를 써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90은 소인수 분해하면 10 곱하기 9니까 10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대 공약수 찾는 방법. 자,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큰 걸 써요? 작은 걸 써요? 지수가 여긴 1이고 2죠. 작은 걸 써라.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공통인 소인수를 비교해서 지수가 작은 걸 써라. 그리고 곱하기.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같을 때는 당연히 같거나 큰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3의 제곱을 써라.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면 쓰지 마라.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고리. 첫 번째 연결고리는 그렇게 배웠을 거고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큰 것을 써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을 쓰면 되고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같으니까 그냥 같은 건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거고 공통인 소인수가 없다면 그죠? 이쪽은 없고 여기는 소인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있는 거에 최대를 써라. 만약에 여기 뭐 제곱이 있으면 제곱 쓰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최소 공배수를 구한 겁니다. 정확하게 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아이들이 지수가 큰 걸 써야 돼, 작은 걸 써야 돼. 지수가 항상 뭐 같은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지수가 큰 걸 써야 돼, 작은 걸 써야 돼.
거기서 헷갈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수학에서 이렇게 원리에 대한 설명 별로 없이 이렇게 개념 수업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사실 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지금 설명한 게 개념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방법 그대로 설명한 거고, 개념책에 나와 있다라는 말은 그냥 암기시킨 거죠. 이렇게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죠.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36 똑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똑같이 시작해서 36과 9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90은. 자,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라는 게 여기서 단절되고 지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전에 암기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계속 가져오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절시킬 게 아니라 계속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라는,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야 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소인수 분해된 첫 번째 소인수까지. 자, 2와 2의 제곱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2와 2의 제곱의 최대 공약수는 2죠. 그럼 2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고, 자,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확장해서 3이라는 소인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3의 제곱과 3의 제곱의 최대 공약수는 3의 제곱이다. 자, 그럼 여기에 또 한번 확장해 봅시다. 5와 없는 것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입니까?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곱하기 1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했었어야지 하는데 만약에 2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1까지 써있다면 이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해라라는 것에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하는데 소인수 분해가 아닌 상황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과 5를 비교했을 때 없는 것과 5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웃겨요. 없는 건 0이기 때문에 0을 어떤 수에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과 5를 비교해서 최대 공약수를 써라. 그러면 똑같죠. 최대 공약수 찾기, 최대 공약수 찾기, 최대 공약수 찾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도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찝찝한 건 좀 있죠. 선생님이 걸고 넘어지면 야,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라 그랬잖아. 소인수 분해 이용했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소인수 분해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근데 곱하기 1은 우리가 안 써도 되고 수학은 항상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을 안 쓰는 겁니다. 감점 당할 수도 있겠죠. 소인수 분해가 아니야 라고 감점하면 안 되고 1이 써 있으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점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쉽죠.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면 자, 이 똑같죠. 확장, 최소 공배수를 구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여기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2와 2의 제곱의 최소 공배수는 2와 4니까 2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죠. 3의 제곱의 최소 공배수는 3의 제곱이죠. 5와 아까 한 것처럼 1의 최소 공배수는 5니까 5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것. 자, 최대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자 할 때 아까 처음 했던 방식은
지수가 큰 걸 써야 될지 지수가 작은 걸 써야 될지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암기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소인수의 제곱, 거듭 제곱을 비교해서 최대 공약수를 쓰고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거듭 제곱을 비교해서 최소 공배수를 찾고 최소 공배수를 찾고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곱셈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은 게 더 쉬운지 그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방법이 아이들에게 억지로 암기시키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원리에 맞는 설명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찾기를 개념의 정석 강의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좀 아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까먹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수학 화이팅!